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새벽에 당선이 일단 확정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을 충족을 시켰죠. 충족을 시켰는데 이제 이후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페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요게 저희 공식 카페고요. 뭐 무료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이쪽에서 말씀을 따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꼭 무료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나 증시 시황 전망, 그리고 매매 강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제 저희가 보답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테마 관련된 테마주들 요런 형태로 이렇게 도움을 아마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6.87% 다우를 기준으로, 나스닥 9%, S&P 500 7.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상승을 주도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6.59% 코스피 기준, 코스닥 같은 경우 5.57% 상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조금 나왔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나오는 형태들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코스닥은 조금 조정폭이 어느 정도 좀 나왔었죠. 1% 가까이.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얘기, 오늘 아침 얘기까지 조금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서 한번 보면요. 지난주 미국 대선이 실시가 됐고, FOMC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차후에,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FOMC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별한 얘기는 없었었고, 시장에서 예상 가능했던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 정도가 나왔었으며,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재정 정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실탄이 거의 지금 다 떨어져 가는 상태에서 마지막 실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걸 지금 써버리면, 마지막 카드를 써버리면 그 이후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사실상 지금 여기서 더 쓰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 평균 물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함부로 지금 이걸 꺼내 들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재정 정책의 여력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뭐 정치권에서든 시장에서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 당선에 가능한 선거 인단을 충족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하면서 279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 주에서는 재검표나 뭐 이 개표 중단을 요구를 했었는데, 개표 중단에 대한 요구는 뭐 네바다주 정도가 있었었고, 나머지는 개표 중단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대체적으로는 재검표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트위터로 또 한번 날렸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행정적 절차들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도 봐야 되겠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이에 못지않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상원의 공화당 가능성. 뭐 아직까지도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가능성이 지난 목요일 정도 선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블로웨이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2개의 자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월 5일 날 지금 결정이 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결정이 안 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지난주에는 호재만 반영을, 그러니까 호황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시장이 지난주에는 호재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기존의 시나리오를 보면 바이든의 상원 민주당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이 시나리오가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고,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엇갈린 시나리오가 되면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찍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이 공부를 해가지고 보는 상황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른 전문가분들, 이 정치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바이든의 공화당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는 듯한 분위기였잖아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그랬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서두로 돌아가서 호황제가 상존한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그 독점 금지법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강하게 추진될 수 있을 텐데, 민주당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추진될 수 있을 텐데, 그 바람에 지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 초반까지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폭이 조금 더 컸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독점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화당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쪽에 호재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과도하게 올라왔죠. 그 전에 많이 빠졌던 거에 비한다고 한다면 거의 뭐 눈높이를 맞춘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의 유예가 확정이 됐죠.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뭐 이거 확정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가 대주주 요건이 유예가 확정됐다고 해서 뭐 상승 동력이 아주 커지고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11월 한 말부터 12월까지 나오게 될 매물이 진짜 핵폭탄급 매물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원래 나오는 정도의 물량 정도가 나올 걸로 보여진다. 요 정도의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의 호재라고 한다면, 이걸 이 위험성을 겨냥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안 한다거나 계속해서 조금씩 매도가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12월 달에 굳이 뭐 이렇게 폭락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겠네 라고 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 정상적인 거가 나왔다고 해서 좋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12월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더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꾸 늘어나야 주식이라고 하는 이 위험 리스크가 큰 투자 방식이, 재테크 수단이 조금 더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이 세금이라는 뭐 중장기가 많아지면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이 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이거 뭐 자본주의 사회를 살리자는 건지 좀 싶어서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보면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쪽에서 재검표 얘기가 나왔고요. 주 법상 재검표가 시작된 곳도 있죠. 미시간 같은 데를 중심으로 11월까지 재검표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일단은 주지사가 발표를 한 상태인데, 그 주지사가 아니라 주
선거 담당 그 책임자가 발표를 한 상태인데, 다른 곳은 아직까지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표가 많기 때문에 11월 안에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하나 조금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도까지, 지금 예상이 불가능한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까지 시장이 예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떤 전략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어제 나온 게 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고, 이 부분이 어제부터 바로 나왔잖아요. 평상시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공공기관장을 지금 해고를 한 상태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해고를 했죠. 뭐 거부를 하니까 몇 시까지 사표 내라라고 얘기하는 걸 거부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시간부로 너는 파이어 이랬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이런 게 이제 쉽게 예상하기 힘든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바이든 후보 쪽에서, 당선인 쪽에서 인수위를 꾸려서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수상에서의 연속성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원이 현재 누가 될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이제 조금 가능성이, 공화당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에서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이 아마 이번 주 반영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맥코넬 그 상원 의장이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의 공화당이 5천억, 민주당이 2조 2천억, 이게 뭐 차이가 지금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주식 시장 자체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현재 이 주 정부에서 지급하던 실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그나마 주던 300달러조차도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남아 있고 연말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안에 어느 정도는 부양책이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유지를 시켜야만이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얘입니다, 사실은. 근데 얘는 의외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이 때에 따라서 클 수도 있지만, 이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문제고, 얘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 1월달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이런 상태다. 여기에 지금 미국은 연일 확진자가 지금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확진자 최대치를 지금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면,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상태인데,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에 기존의 이제 경제 봉쇄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일부 있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부분 봉쇄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긴 하다. 다만 이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실제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하루짜리, 이틀짜리 정도의 약한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있는데, 뭐 큰 시장의 어떤 틀을 깰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차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상원 공화당 승리의 가능성에 따른 대기업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의 이 반응, 호재에만 반응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어떤 이 핵심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복 정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불복 정도, 이제 악재들이 남아있는 부분들, 상원 공화당의 불확실성, 그리고 부분 봉쇄 가능성,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악재, 불확실성 이런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완전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하는 주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이 비포장 도로를 조금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일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 이제 봐야 될 체크리스트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요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건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얘가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핀셋 봉쇄 관련한 요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제일 큰 건 부양책, 그 다음이 불복 행보, 그 다음 확진자의 증가에 따른 핀셋 봉쇄 가능성, 이런 정도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건 뭐 얘기가 잘 된다면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주 시장 전망치는 대략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난주도 그랬지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236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정도, 요건 뭐 한 50포인트 정도까지 조금 더 밀릴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0 정도 라인에서 860 정도 포인트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의 차트를 놓고 보면 대략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 선에서는 방향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지금 현재 수렴 과정에 있어요.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요게 다음 주 빠르면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 정도 선 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섹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아마 제가 당분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섹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단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스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스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보면 메모리 섹터도 그렇고 비메모리 섹터도 그렇고 뭐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한번 슈팅이 나온 어떤 그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나 종목들은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비중을 좀 줄이거나 정리를 좀 하고 밑으로 아직 못 간 애들이나 아니면 얘들이 한번 눌렸을 땐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의 전략이 반도체는 계속 가능할 것 같다. 이 박스권 전략 대신 박스권을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계단식 상승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섹터들,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이 될 텐데 이런 쪽 섹터들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신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난 그 대선일 때를 보시게 되면 그 전까지 급등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급등을 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섹터들이 점점 그런 섹터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등락을 이용하는 이런 측면들이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섹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로 구분이 돼서 급등락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만 뭐 바이든 후보가 5G를 투자를 안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분류가 됐지만 결국 5G 이거 안 되고는 자율주행이고 뭐고 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5G 섹터들은 아마 꾸준하게 얘들도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약간씩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서서히 이제 4분기를 넘어서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대략 이 정도까지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